국힘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요 얘기를 좀 했는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영상 하나 보고 와서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불공정해. 왜 중국인은 관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은 엄할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 중국인들의 의료 쇼핑을 볼까요?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챕니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떨까요?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안미 경중 끝났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정부의 일관된 노선은 반미 친중 아닐까요?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회피하지 말고 공정과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든 날리면 김은혜 국힘 의원의 네. 중국인 3대 쇼핑법을 발의한다, 방지법을 발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당시에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던 예. 국회의원께서 그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3대 쇼핑에 대한 방지법이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에 계속 적자를 내면서 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네. 결국에는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매번 국감 때마다 보건복지에 올라오거든요. 항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혐오를 조장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관계 뜯어보면 이번에도 55억의 흑자가 났어요. 중국인들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실제로 의료비를 계산했을 때 내는 비용이 55억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에서의 흑자의 하나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인들인데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또 국감 때 중국인 혐오를 들고 나온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혐오 표현을 분석한 사회학자의 얘기인데요. 혐오는 극단주의가 힘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요소입니다. 네. 이번에 국정감사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다시 한번 회추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혐오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중국인 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은 정말 국민들이 잘못해서 이해를 하면서 오히려 중국인들을 정말 비판하게 되는 나쁜 사례로서 하나의 케이스긴 하거든요. 뭐 일부의 그런 사실은 그런 모랄 회저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도덕적 해이는 있습니다. 뭐 외국인이 중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면은 그 의료를 싸게 이용하는 뭐 이런 유튜브를 사용해가지고 널리 확산시켜왔고 이거 봐라 중국인들이 이렇게 악용하고 있다 이런 사례도 일부는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이고 전체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사실인 예.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작년에도 그 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들어오게 되면 6개월 이상은 체납을 해야지 납부를 해야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보 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악용되는 사례들도 계속 최소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건보 재정이 8년 연속 흑자였대요. 9,400억 원 정도 흑자였다 작년에는.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 장난이기도 할 텐데요. 계속해서 적자 났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건보공단에서 지난 몇 년간의 통계가 잘못 계산이 돼서 1,200억 원이 수치가 틀렸다. 그래서 적자가 아니라 흑자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코드를 잘못해갖고 통계적인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들도 공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3대 쇼핑 방지 법안 중에서 의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선거도 있고 부동산도 네. 있습니다. 선거도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김은혜 의원이 말한 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정말 다 맞지 않습니다. 팩트가 틀려요.
이 선거권이라는 것도요. 마치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영주권만 취득한 자는 마치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쇼핑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과 맞지 않고요. 사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합법적으로 주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은혜 의원은 마치 중국인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아하. 그리고 중국어로 뭐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지금 현중 정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도 마치 중국인들이 부동산에는 투기가 너무 쉽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어떤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투기가 쉽다라고 하는데 중국인들이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의 10%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상 서울에도 중국인보다는 미국인이 부동산 소유가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건 혐오 정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인 오직, 혐오 정서를 네. 부추기려고 하는 거네요. 이런 혐오적인 극단주의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동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정치적 선동을 하면은 결국에는 지지층들이 집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순환에 지금 계속 순환고리가 개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는 계속 극단주의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지도부들이 어떻게 보면 강성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구층을 움직여서 혐오를 일으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중도층에 소구될 수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대비한 전략으로서는 매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 게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히토류 수출 통제 등등 해서 또 굉장히 패권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네. 우리 중국하고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에이펙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 예.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이런 큰 외교 행사에 거의 뭐 고춧가루를 뿌리는 식으로 지금 뭐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하면서 마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큰 엄청난 무슨 진짜 저 김은혜 의원의 말로만 따르면 뭐 암덩어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외교적으로도 와 이거 한번 망쳐봐야겠다. 작심하고 덤비지 않고서는 작심하고 진짜 이거를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할 정도로 보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이 나고 외교적으로도 좀 안 돼야지만 자신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전 너무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저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저렇게 방송에서 말을 해버리면은 그런 것이 영상으로 계속 소구가 되면서 많은 그 뭐 짤이라고 해야 되나요? 짧은 쇼츠로 양산이 되면서 많은 지지층들에게 막 저것이 마치 팩트인 양 돌거든요. 그러면 저것만 본 사람들은 저렇구나. 아이고 내가 몰랐네. 아이고 큰일이네.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예, 너무 걱정이 돼요. 정말 네. 가짜 뉴스랑 음모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정치를 정말 혐오로 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중국에 개입한 뭐 부정선거론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기관 화재의 배후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있다라는 그런 음모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짜 뉴스를 정말 처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또 외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또 미국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모두 협력하는 그런 균형 외교를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 발언을 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혐중을 악화시키는 정치인들 정말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요? 지금 국민의힘이 막장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시기적으로도 진짜 그렇네요. 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에이펙 앞두고 일부러 이러는 거다 싶기도 하네. 에이펙 망치려고. 그렇죠. 에이펙이 진짜 성공적으로 잘 끝나면은 또 자신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자신들 입장이 더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행위. 이거는 정말 국익에 심각한 해가 되는 행위를 예. 계속하기 때문에 과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떠나서 공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엔이 최근에 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요 한국에 경고를 날립니다. 이 중국의 혐오 표현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보고서를 내게 되는 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는 제안하는 게 정치인과 공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조사 처벌을 하고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 규제를 강화하도록 권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한국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고서와 경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한 그런 인종차별 그리고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는 아니 이거 것이죠. 혐오 발언 처벌해야 돼요 정말. 왜냐하면 예. 그 국힘 김민수 최고위원도요 선 넘는 발언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할 때 마치 무슨 질병을 갖고 있거나 전염병 네. 내지는 범죄자인 맞아요. 듯해서 뭐 피해야 한다,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마스크 잘 쓰고 다니라고 우리 국민들한테 막 설명을 했죠. 네. 이거 정말, 처벌할 수 예, 있는 방법 없나요? 감염원처럼 오염원처럼 중국 사람들을 보는 그런 발언들 그런 분들이 지금 최고 의원이라고 국민의힘에 있으니 그런 것으로 지지를 받고서는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정책 상황이 얼마나 극한에 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연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유엔이 걱정됩니다. 경고장까지 날렸군요. 일단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에는 절대로 소구할 수 없다. 지선을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 네. 근데 당내에서도 이런 거를 좀 의식하고 있는지 이번에 이제 지지층 결집하려고 지선 공천에 당성 평가를 넣는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네. 당에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넣었나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뭐 총괄 기획단장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면은 당에 대한 충성도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넣자. 그냥 아무나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좀 뭐 이게 과연 이게 코미디인가 싶을 텐데 네. 마치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를 막 하는데 먹구름이 아닐까. 네. 저도 정말 공감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아. 예, 당성, 충성도 이런 거는 북한 공산당에서 하는 맞네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동당.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얼마나 당원을 많이 가입시키느냐, 그리고 얼마나 충성을 보일 맞네.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장동혁이 대표가 이제 집회하면은 얼마나 인원 동원할 것이냐 그 지역위원회에서 네. 그런 걸로 측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지표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얘기한 걸로 보아서는 와 이번에 지선도 어떻게 될지 참 깝깝합니다. 장동혁도 화답을 했잖아요. 우파 시민과 함께 모일 것이다. 이제 이런 아예 얘기를 대놓고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네. 예, 우파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극우죠. 극우죠. 예, 소구력 있는 거 오로지 극우고 극우야말로 자신들이 불렀을 때 그나마 화답을 하거든요. 보수라는 말은 이제 맞지 않아요. 어허. 걸맞지 않아요. 옷을 갈아입고 극우당이라는 말을 극우당?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나경원 의원은 요즘에 뭐 하나요? 조용한 것 같아. 아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선거 총괄 기획단이에요. 선거 총괄 기획단 위원장입니다. 네. 그렇기 당성, 때문에 이제 예. 지선 준비하고 본인도 이제 서울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잖아요. 경기도 출마는 선을 그었고 네, 서울 서울시- 쪽으로 지금 하려고 어떻게든 지금 노력을 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같이 그 윤석열 구속 관저 앞에서 이렇게 몸으로 맞고 오. 정말 내 패스트 트랙에서 빠르르 들면서까지 열렬하게 내가 온몸으로 맞고 이런 당성과 충성도 나 같은 사람이 결국에 공천돼야 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거 그럼 본인 평가를 그 점수 높이기 위한 본인이 제안인가? 롤모델.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많이 들어와라. 맞아요. 인재가 먹구름처럼 나같이 들어올 것이다. 인재가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과 함께 드럼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경원 의원 드럼통에 들어간 사람이니까요. 그랬었죠. 네. 예. 예. 국민의힘으로 인재로 네.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경원 의원과 같이 드럼통 들어가기 챌린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성 아주 높다. 칭찬을 네, 해주려고. 네, 그렇죠. 그럴수록 예. 중도층의 표심은 멀어진다. 갈 것이다. 예.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이렇게 극우 발언, 강성 발언이 커지다 보니까 박성훈 국힘 대변인이 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하고 좀 이제 뭐라 할까요? 좀 보기 좋은 이렇게 문자를 나눈 게 알려지면서 박성훈 대변인에 대해서 국힘 당원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 민주당으로 가라. 네. 뭐 저게 이제 문자인데 박성훈 대변인이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한테 보낸 문자예요. 근데 저는 저거 보면서 지금 양극화 치닫고 있는 우리 이제 양 당이 저렇게라도 해서 좀 서로 문을 여나 마음의 문을 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박성훈 대변인, 국힘 대변인에 대한 공격이 지금 극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이 글을 공개한 것이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자신이 먼저 독버섯이라는 공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성훈 대변인이 다시 한번 이제 균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대받아 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에서 추석 인사 아닙니까?
추석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정말 자신이 그렇게 공격한 건 다 너그러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추석 인사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박성원 의원을 칭찬한다 라면서 이제 본인의 SNS에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한 건데 난리가 났죠, 난리가. 아주 그냥 민주당으로 가라붙어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정상적인 마인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힘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게 지금 국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정치인들이 사실은 여야가 겉으로는 싸우지만 카메라가 온하면 싸우지만 또 끝에 가서는 회의 끝나고 나서는 또 여기서 소주도 한 잔 마시고 그런 멋이 그러면서 또 있었죠. 형 아우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박수현 의원님도 되게 점잖으시면서 얼마나 또 이렇게 친화적이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박성원 의원이랑 예전에 그런 인연으로 이런 겉에서는 싸우더라도 뒤에서는 좀 친하게 그러면서 통합하는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공개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저 난리가 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내란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정말 뭐 통합의 정신이나 이런 서로에 대한 그런 팀플레이나 아니면 페어플레이가 되기는 참 어려운 참 그런 냉전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보수는 이제 민주당이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도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고 그리고 더 정말 급진 좌파들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함께 토론하고 얘기하고 해야지. 그냥 국민의힘은 극으로 그냥 쫙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합리적인 보수의 면모들이 우리가 실용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 주가도 쭉쭉 올라가고 네.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계속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은 중도와 그리고 보수. 진보의 이런 네. 것들을 외연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하. 지금 뭐 국민의힘은 극으로 가고 이렇게 있다. 우파 시민들과 함께 쭈그러지고 네. 있는 네.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선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서울시장은 확실히 지금 서울시 텃밭이 매일 좋아지지 나빠지고 있다. 좋아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긴장해야 있다라는 돼요. 생각이 너무 들고 네 그러면서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정말 아기들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예. 다 아기들은 다 보수화되고 이렇게 있다? 예, 다 그렇죠. 다 이제 막 사실은 이제 좀 집값이 그래도 마련할 수 있는 곳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서울시가 많이 노령화되면서 많이 지금 자신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딱 그 밥그릇 이것에 지키기에 연연함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지선이. 왜냐면은 예. 이제 국민들은 항상 균형감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집권 여당으로서 또 거대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또 견제 세력에 대한 또 마음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 않도록 붙잡는 우리 민주당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때 결국에는 투표율이 결국에는 지지율이 49%였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47%였어요. 그만큼 어려운 동네였어요. 예. 그리고 집값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신규 주택들 이런 것들이 경기도로 다 빠지면서 젊은 그런 세대들이 다 경기도로 가게 되면서 서울에서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또 오세훈 시장이 또 연임하려고 또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후보를 내야 될 또 숙제가 남아 있는 걸 보입니다. 예, 오늘 사실 너무 재밌어서요. 네. 한 3부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출연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찬원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